애손이 시절의 아이유의 피부와 금명이의 아이유 피부를 구분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유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과 의사가 본 폭삭 속았수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보시면서 피부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등장인물들의 피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아이유와는 다른 거뭇거뭇한 아이유의 피부, 그게 분장 실수인 걸까요? 해녀분들이 물질하고 나와서 이제 작업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얼굴이 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정상인 피부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왜 이랬을까요? 자외선에 의한 일광 데미지를 직격으로 맞으신 거죠. 50년대에는 선크림이 없었잖아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도 없고 보습제 같은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셨을 거고 어떤 자극과 데미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겠죠. 자외선 데미지가 있는 피부를 너무 잘 구현했던 것 같아요. 특히 광대 중심으로 색소 질환이 강하게 발생하는 형태, 자외선 데미지에 의한 세포 노화, 이 부분을 구현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촌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까만 얼굴에 여기 볼이 또 빨개요. 애들이 보면은 이게 이 꼬마들 얼굴도 좀 뭔가 빨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박보검님은 아무리 분장을 해도 촌스럽지가 않아서 미술팀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단역분들의 피부를 보면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유추해보고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손이 시절의 아이유의 피부와 금명이의 아이유 피부를 구분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광고에 나타나면서 좀 대중화됐던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찾아보게 됐는데 59년도에 태평양에서 출시한 ABC 파라솔 선크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광고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광고 자체를 찾지는 못했는데 정말 이름도 잘 지었어. ABC 파라솔 크림. 딱 컨셉에 맞는 이름이고 복고 스타일로 다시 출시를 해도 이름이 먹힐 것 같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점이 정말 적절했던 것 같아요. 애손 시절에는 ABC 파라솔 크림이 없었고요. 금명 시절에는 ABC 파라솔 크림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른 피부 변화가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에 대한 피부 데미지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른 피부 변화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외선 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80년대에는 이게 대중화가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계곡 가면 엄마가 덕지덕지 발라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운동회 할 때 바르라고 이렇게 해서 발라줬던 되게 새하얀 것들을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80년대에는 확실히 대중화가 됐고 그러면 한 60년대에는 꽤나 발랐겠네요. 금명이는 후반에 형편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디테일하게 개선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대적으로 더 세련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기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크림 말고 피부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포커스들이 있을까요? 그게 몇 년 정도였을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플립폰을 바꾸면서 이제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90년 초반? 제가 중1 때 친구들이 이제 폴더폰으로 막 자랑하고 그랬었거든요. 90년 초반 정도 되면 메디컬 스킨케어의 개념도 진행이 됐었고 이제 보습 크림 그리고 이제 뭐 미백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피부 미용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그 작가님께서 그렇게 구현을 한 거는 아니시겠지만은 정말 상황이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주름도 잘 표현이 됐고 시대적으로 더 시간이 흐르니까 초반보다 더 노화된 그런 피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배우가 한 명인데도 계속 그 노화를 이렇게 진행시킨 걸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찾아 헤매는 빗속에서의 너무 슬픈 장면도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도 분장이 디테일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햇빛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야전에서 훈련하시는 군인분들이나 트럭 운전 같은 것들을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비대칭적인 그런 광노화 현상들도 많이 보이고요. 피부 노화 현상들이 정말 드라마에 잘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심한 광노화를 치료해본 케이스가 있으신지, 만약에 아이유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박노화가 왔을 때는 심한 정도랑 나이에 따라 뭐 치료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안 좋은 상태면 일단 그거부터 진정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겉으로 보이는 뭐 색소나 잡티나 아니면 홍조 같은 걸 따로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박노화가 진행되면 주름도 심하고 탄력도 저하되고 하니까 이제 리프팅 같은 치료도 여건이 된다면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든 애순이 왔으면은 빡세게 고주파 돌리고 리쥬란 놓고 색소 치료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박노화는 역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노화를 예방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을 때는 뭐 모자도 쓰고 의복도 자외선 차단하는 의복으로 잘 갖춰 있고 이제 선크림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물에 들어갈 때는 워터프루프 바르긴 해야 돼요. 끈적끈적한 애들을 좀 발라줘야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빙 갈 때 워터프루프 좀 바르거든요. 그거 확실히 달라요. 뭐 한 5박 6일 정도 다이빙하면 그래도 손상이 많이 될 텐데 돌아오셔서 특별히 하시는 게 있어요? 돌아오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진정 관리를 먼저 하고요. 이거 토닝이나 아니면 루비피코 토닝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그리고 수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이제 피부 노화가 어떻게 왔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광노화를 예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